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과 함께 폭염 등 날씨 전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에서 몇 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경북, 포항 그리고 경산 이 한낮 기온이 37도 이상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청에서 이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는데 이 폭염 중대 경보라는 것이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최근에 신설이 됐고 이번이 첫 발령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기존에는 이제 폭염특보 하면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예상될 때 이틀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상청이 최근 그 기후변화로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 특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기준이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그냥 온도계로 재는 온도가 39도 이상. 다른 특보는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건데 하루만 예상되면 특보까지 내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폭염 중대경보는 그냥 단 하루만 예상이 되더라도 내는 건데 이 그동안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이제 그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조심하라는 뜻이었다면 이 폭염 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각별히 조심하라. 그러니까 야외 작업 중단하고 뭐 논일, 밭일 이런 거 중단하라는 강한 경고성 그런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전국 대부분의 폭염특보가 현재 발령 중인데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도 지금 육박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잘 관측 환경에 갖춰진 표준 그런 관측소가 있고 즉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있는데 AWS라고는 그런 곳은 이제 환경을 뭐 옥상에 설치했다거나 이런 장비들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 40도 넘는 기온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이 41도입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2018년. 그전엔 대구가 40도 최고 기온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홍천에서 41도가 나타나면서 깨진데 이제 이게 공식 최고 기온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한 그 AWS 같은 곳은 42도 또는 3도 이런 기온들을 관측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경상도 그 지역이 높은 이유가 바람이 남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산맥이 높은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팬 효과가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도 다 물론 덥지만 거기가 유난히 1, 2도 정도 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이 이 폭염의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습도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 공기의 고향이 열대 바다입니다. 저 남쪽에 덥고 습한 뜨거운 바다 위에 공기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 9호 태풍 바비가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못한 이유가 기상학적인 이유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륙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기압 성질 자체가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덩어리입니다. 그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그런 불쾌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더위가 뭐 낮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도 굉장히 이어지더라고요. 지금 열대야도 지금 서울에서 첫 열대가 나타났다 이런 보고도 있던데. 네. 아까 폭염 중대 경보와 같이 새로 시작한 게 열대야 주의보거든요. 자, 뭐 열대야라는 게 밤 기온이 해가 지고 나면 낮에 가열된 공기가 이제 식어야 되는데 식질 않죠. 그 원인이 이제 습도가 높을 때 수증기가 그 열을 꽉 가두어 두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주의보가 나타나는데 자, 그 열대야 주의보 그다음에 폭염 중대 경보의 다 근본적인 원인들이 남쪽에 뜨거운 그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 한 채를 지금 덮어놓은 격이라면 티벳 고기압이 상층 한 12km 상층에 티벳 쪽으로 또 확장한 고기압인데 이게 그 중하층의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위를 덮고 있거든요. 다 고기압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제 하강기류가 강한데 이렇게 이중으로 고기압이 덮여 있으면 공기가 하강하면서 압축이 돼서 기온이 더 물리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가 더해집니다. 공기 자체가 고온다습한 공기에다 예. 거기에다 단열, 가열까지 되기 때문에 또 위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이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폭염과 열대야가 앞으로도 좀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비가 와서 좀 식혀주지 않는 한은 이 식을 원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거나 이 폭염이 사라지려면 그런 조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식을 이유가 없죠. 또 소나기 내리면서 잠깐 비 오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잠깐 내린 비가 오히려 더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게 지금 장맛비가 지난주까지 이어지다 잠깐 지금 소강극대 들었는데 예. 이 7월 여름의 시작이거든요. 여름의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예.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절기상으로 작은 더위가 시작이 된 거죠. 7월 7일 날. 그런데 벌써부터 이 정도니까 올여름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보다 뭐 기온도 더 됩니다. 높아지고 이제 뭐 45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테지만 예. 이런 그 38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 기준에 해당되는 날이 자주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고 역시 기후변화 속에서 있는 그런 여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폭염 중대경보가 만약에 이제 발령이 되면 그 즉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폭염주의, 폭염특보보다 강한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경보. 그래서 일시 모든 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겠지? 이런 건강한 사람도 마음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중단하고 이동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그 부모님이나 인근에 그런 노약자 있으면 확인하고 또 내 건강도 확인하고 지금 그런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걸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탈수 현상이 심하다는 걸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경보 기준이 발령이 되면 중단하고 이동하고 확인해라. 이 준칙을 꼭 지켜서 왜 그러냐면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일단 서늘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래야만 한다. 자기 건강 확인,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 확인. 네, 뭐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이나 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지금 그런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전에 폭염경보는 각별히 조심하시라 이제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중단하시라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온열 질환에 지금 나타날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왜 38도인가 기준이 그 38도가 통계상으로 아까도 그 보고를 하던데 그 19%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자는 14%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38도 정도 달하면 체감 온도가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임계점이 38도로 폭염 중대 경보 발령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 중대 경보는 나 괜찮겠지가 아니고 일체 야외 작업은 중단하고 서늘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만약 장기간 지속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면은 온열 질환자는 어쩔 수 없이 속출하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또 주의해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그러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를 딱 이렇게 몇 세 이상 이렇게는 안 하지만 60세 이상이면 비교적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 고령층은
본인이 물이 부족한,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체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고 오래 머물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제 그 정도 위험한 그 체감온도 38도면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그러니까 체온보다 높은 기온이 바깥 기온이 유지가 되면 그 신체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또 밤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나마 이제 밤에 좀 서늘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될 텐데 낮에 폭염 38도 이상, 밤 기온이 안 떨어지는 열대야 그렇게 되면 이 서늘한 곳에 있지 않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아주 위험한 거죠. 예. 일단 뭐 무더운 날씨가 지금 계속 밤낮을 가릴 거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염 중대 경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여름이 시작이라는 점,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지금 제주 지역에서는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것 같아요. 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같은데 이게 태풍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태풍에 그런 강풍 반경권이 제주가 들은 건 아닙니다. 태풍 공기는 뭐 그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 우리나라 폭염을 가져온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풍이 불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톱니바퀴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에 톱니바퀴가 돌고 있고 태풍, 9호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또 반시계 방향에 톱니바퀴가 도는 격인데,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그 남풍, 태풍 바비에서 불려 올라가는 또 남풍, 이 두 힘이 한반도 부근에서 합해지면서 마치 태풍이 덮친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부는데 태풍의 직접 영향이라기보다는 태풍의 영향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들어낸 강풍이라고 보여집니다. 태풍 이 바비 중국으로 지금 북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영향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태풍의 어떤 강풍권에 우리나라가 든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면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를 많이 머금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폭염을 가져오게 만든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에서 불려 올라간 고온다습하 수증기가 마구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하고 이게 이제 상층의 한계와 만나게 되면 상당히 강한 호우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한 14일과 15일 정도 그럴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비가 내리면 뭐 폭염은 일시 그칠 겁니다. 그러나 비만 그치면 바로 또다시 그 무더위가 이어지는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9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직접 태풍의 강한 강풍 때 또는 강한 비가 내리는 그 비구름이 우리를 덮지는 않지만 그런 뜨거운 바람,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고 아까 제주도에 강한 바람을 만들어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지난 한 일주일 가량 가깝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뭐 매년 여름 때마다 되풀이되는 게 극한호우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는데 올해는 이 태풍이나 혹은 극한호우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그 WMO 세계 기상기구도 얘기를 했듯이 올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그 거시 경제 말하듯이 거대한 기후 변화의 틀 속에 있고 거기에 아직 엘니뇨 현상이 본격 시작은 안 했는데 지난 4월부터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그런 고온 현상이 바닷물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5개월 이제 이상 높아지면 그 첫 달을 엘니뇨가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7월이거든요. 4월부터 높아진 건 높아졌고 그러면 4, 5, 6, 7, 8, 9 한 9월쯤까지 되면 이제 엘니뇨가 시작했다 이러는데 자 기후 변화 속에 있는 그런 그 틀 속에서 엘니뇨라고 하는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현상, 이 바닷물이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대기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방출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많이 방출된 바다로부터 방출된 수증기가 이제 대기에 조화를 부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폭염, 폭우, 강한 태풍 이런 극단적인 그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 강도와 빈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반도 중위도에 있는 한반도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은 크게 기후변화 속에 있는 여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 2023년, 2024년, 2025년 이 3년 전체의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관측사상 1, 2, 3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자, 올해 2026년이 제가 보기에는 뭐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 모르지만 어디 뭐 7, 8위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더워지고 있는 고온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공기가 따뜻해지면 그 대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물리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자, 이 수증기가 이제 폭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따뜻한 수증기가 폭염을 또 만들어내고 열대야도 만들어내고 또 강한 태풍도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올여름 예측에 봄철에 올여름 예측 예보했을 때 나왔듯이 올여름 기온은 높을 것이다. 또 폭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다. 한 시간에 100mm 이상 내리는 비가 2024년도에 16번 나타났어요. 예. 2025년도에 15번 나타났어요. 자, 올해는 한 시간에 100mm, 어마어마한 양이 한 시간에 50mm 이상이면 양동이로 퍼붓는 양이거든요. 이게 한 시간에 100mm, 실제 작년에도 나타나고. 그렇죠. 예. 자, 그런 빛 속에서 피해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벌써 지금의 한 차례 장맛비로 큰 피해가 났었는데 앞으로 계속될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하에서 내리는 폭우 또 태풍이 들이닥쳤을 때 내리는 폭우 이로 인한 피해들은 한 적어도 9월까지는 그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자연 재난 가능성이 있고 지금 분명히 아까 폭염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예. 태풍은 아직 우리나라에 본격 오지도 않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과 폭염 그리고 날씨 전망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